네,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에서는 정치권 상황 좀 더 들여다볼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된 박성준 의원과 함께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총선 끝난 이후에 사사건건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예, 처음입니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구가 이제 화제의 지역구 중 한 곳이었죠. 서울 예. 중성동을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와 불과 2.28%포인트 표차였습니다. 네네네. 맞죠? 예. 이 초박빙 승부 끝에 좀 어렵게 승리하셨는데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원래 이제 서울 중구 성동구의 뭐 정치 성향 그동안에 어떤 과정이었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1996년 이후부터 재선 의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한 30몇 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재선이 나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지역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서 51대 49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균형이 딱 이루어지면서 중도층이 한 2, 3%가 움직여서 당락을 결정하는 지역구가 이제 중구 성동구인데 예. 제가 이제 새벽 한 3시쯤에 111표 차이로 좁혀졌어요. 111표에 0.1%.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근데 마지막 이제 관외 투표 이제 사전 투표가 공개가 되면서 2,767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지난번 원래는, 이길 때보다 더 아슬아슬하게 그렇죠. 이기셨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한 5,771표 차이로 이겼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좁혀져서 박빙 승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한 2, 3% 싸움입니다. 원래 저희 지역이. 예. 이번 총선 기간에도 민심이 여러 번 출렁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많이 좀 되짚어 보셨을 텐데 네. 와, 내가 정말 당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좀 해볼만 하겠는데 이길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곡점이 있었는지 좀 변곡점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은 저는 이번 예. 선거가 이제 정권 심판의 큰 대세라고 할까요? 이제 물결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봤고 또 하나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 공천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혁신 공천과 지금의 민심의 물결이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은 예.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전체적인 이제 여야의 싸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권 심판론인데 집권당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엇박자가 좀 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에 나가면서 관건 선거까지 어떤 여러 논란도 빚었다고 하는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은 2조 심판, 그러니까 예. 정권 심판 때 뭐 이재명 조국 심판이라는 구도를 설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선이 흐트러졌고 두 분의 그 정치적인 방향은 뭐냐면 결국 이제 실용주의, 중도 성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성향 자체가 이념적이고 약간 우클릭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저는 크게 변곡점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그렇게 보셨군요. 봤습니다. 예.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예. 어제 정무수석 인사 때문에 이 영수회담, 예. 실무회동을 좀 하려다가 이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만났어요. 40분 오늘 좀 정도 전에 만났다고 만났다고 저 하는데 들었습니다. 어제 이 입장까지 발표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네네. 그 뭐 여권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민주당이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야 대표 특히 이재명 당대표와 만나는 영수회담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결국 민심이 도도한 물결이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회담이 되는 건데 영수회담에 대해서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신중하지 진중한 태도로 접근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보는 있다?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제 논평이 잘 나갔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그냥 탐색전 차원이었나요? 오늘 탐색전보다는 실무회동. 그래도 이제 오늘 가닥을 잡았다고 저는 봐요. 그게 가닥을 잡았다? 예, 뭐냐면 회동 날짜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 교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그것이 예.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회담에 대한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 세 번째가 의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의제는 아마 이제 국정 기조 전환이라는 문제, 또 민생 회복에 대한 문제, 민생 점검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서로 의견이 교류가 됐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이제 아마 실무협의회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회동을 잡겠죠. 잡아서 가닥을 잡은 다음에 예. 회담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건 어쨌든 의제잖아요, 의제. 예, 그래서 예. 오늘 이제 국회에서 거론된 것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하고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이 네네네. 건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1인당 25만 원 건부터 좀 네네. 보면 대통령실이 특정 의제에 대한 입장을 정한 건 없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지금 여당에서 이 포퓰리즘은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과 비슷한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번 총선에 있어서 대통령도 총선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여야 영수회담에 임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경청하겠다, 듣겠다. 이건 뭐냐면 민심을 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민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저는 이제 국기문란과 관련된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비리와 은폐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이거 특검해라. 엄명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회초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민생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그러니까 물가도 문제가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리 서민들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생 점검회의, 민생 조치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오늘 이제 정무수석도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제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청하겠다, 듣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제 추후에 얘기할 문제겠지만 듣고 경청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걸 실행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민심을 듣고 예. 이걸 통해서 자기와 정책화하고 실행을 통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이 저는 이 영수회담의 그런 진행 과정과 마지막까지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1인당 25만 원 지급건하고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뭔가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만약 여당 대통령실에서 받는다면.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회담하면 절충점 협상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 결국은 저는 대통령의 선택과 결정, 판단, 결정, 추진 아니겠습니까? 리더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현안을 듣고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모든 것을 점검했을 때 과연 좋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 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윤석열 정권 민생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이런 그 최상병 문제라든가 예. 이랬을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고 보면은 저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윤석열 정권이 낮은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답을 내놔야지 여기서 협상력 무슨 뭐 절충점을 찾는다고 했을 경우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도자의 그 숙명과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 내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권에서 기싸움하는 분위기로 일단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 무슨 지금 또 기싸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점을 가지고 가야지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경우는 국민들이 저는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 더 민심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들어볼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지켜봐야 그러니까 될 것 제가 같고요. 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듣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는 들어서 실행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거 듣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회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번 윤석열 정권이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정말 귀담아 들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내놓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영수회담 의제에 올릴지 지금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정성호 의원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사실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예. 그런 문제를 뭐 직접적으로 대표가 말씀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코너에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강성 지지층에선 반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류도 좀 읽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특히 명품백 사건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진실 규명, 사건의 실체 이게 뭔가에 대한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이걸 특검을 요구하는데 그럼 대통령께서 이거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저는 보수층도 그렇고 지금 언론인들도 이제 이것은 그냥 대통령이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여기서 결단할 문제가 와 있다라는 대통령 거예요. 결단한 문제이지 그 의제에 올려서 민주당만 요구해서 저는 이제 의제에 받아들일 오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아니 의제에 충분히 저는 올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 국정 기조에 대한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큼 생각하고 있느냐. 예. 이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는데 이 공정과 상식, 법에 대한 정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야당을 옥죄기 위한 법치주의냐. 자신들의 세력들에 대한 것은 보호막으로서 법과 정의를 내세운 거냐. 특히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더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잣대에 들이댄 것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윤석열 정권만 지금 부인에 대한 부분만 피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민의로 발현된 민의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오늘 의제가 어떻게 조율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충분히 의제로 나와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제를 제안했을지는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예. 네. 제가 이제 강소지층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선거 기간 때 네네네. 이제 그렇게 좀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표를 줬더니 왜 이렇게 선거 끝나고 나서 오늘 정성호 의원 발언처럼 왜 저렇게 신중하게 나오는가?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법치 영역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의 영역은 민생 문제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야 영수 회담에 저는 큰 가닥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 국정 기조가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기반으로 한 갈라치기였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정말 가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정 기조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법치주의에 대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윤석열 정권이 정말 제대로 바로 세웠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번 총선에서 민의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의제로 선을 지금 삼을 수 말씀하신 있다고 부분에 봅니다. 대해서 예. 여권 내에서는 좀 거기 좀 거부감을 보이는 기조가 분명히 있거든요. 기류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그 선거에서 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정 기조까지 다 틀렸다고 봐야 되느냐? 다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바꾸는 것이 맞느냐? 저는 이런 반론도 있어요. 뭐 이제 앵커가 충분히 그렇게 반론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이 국정 기조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정 기조라는 것이 예를 들면 예, 봐봐요. 이 우리나라의 국정 기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역대 정부를 보면 예를 들면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국정 기조가 있었고 네. YS 정부 같은 경우는 신한국 창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정 기조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 실용주의 정책들을 해서 오히려 중도 확장 정책들을 많이 펴왔단 말이에요. 예, 녹색 예.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왔고 제가 그 보수 정부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 등 그래도 국정 기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하나하나 만들어 왔고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과연 국정 기조가 무엇이냐 되묻고 싶어요. 국민들에게 내놓은 카드가 무엇이고 국민들이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명확한 선언적 의미도 없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예. 국정 기조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예. 게 이 부분이죠.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정말 낮은 자세로 민생을 돌보고 있었느냐. 지금 제가 볼 때 경제정책과 관련돼 있어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이라고 하는 이 3고 현상에 있어서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는 당사자들이 나와서 정말로 민의를 듣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또 하나가 이제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금 개혁이니 뭐 교육 개혁이니 노동 개혁이 얘기했는데 그 3대 개혁에 대한 방향을 좀 제대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가 했지만 무엇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이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부분들이 이제 소통의 방식이라든가 리더십 스타일 아니면 아니죠. 정책의 국정 기조- 유연성 뭐 이런 부분 아닌가요? 아니죠. 예. 그건 국정 기조의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 방식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윤석열 정권의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뭐를 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실제 이것이 잘못된 형태에서의 정책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소통 방법도 잘못됐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 기조의 방향성에 네.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영수회담으로 돌아가서요. 네네. 이게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거는 뭐 야권의 강성 지지층도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만나자고 하지? 대통령에게 왜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자고 만난 그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도도 있는 것인지 좀 의구심을 갖고 보는 그런 시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이번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선거 끝나고 제안을 했고 이제 이 대통령이 또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안을 했었죠. 아니 이제 그 영수회담의 전체의 프레임을 예. 흐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한다라는 것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응하면서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예. 영수회담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게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냐면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민생 문제와 특히 이 민주주의 후퇴 문제 그리고 외교의 이 난맥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라.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비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상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매개체로서의 영수회담을 통하고 그것을 대국민에게 좀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좀 조국 혁신당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예. 이제 보다 좀 선명하게 민주당보다 정권 심판론에 좀 불을 붙여준 측면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좀 어려웠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조국 대표도 대통령을 향해서 나도 좀 만나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만남이 좀 확정된 상황에서 나온 얘기고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 전에 전 범야권의 대표 연석회의를 열자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전격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아니 이제 범야권 연석회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조국 대표로서 야권의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당 대표로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금 여야 대표 특히 이제 교섭단체의 대표와의 어떤 만남에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지금 시점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추후에 어떤 더 논의될 수 있는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제 이러한 의지에 대한 부분을 예.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더욱더 좀 전달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호소의 의미에서 전달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서 호소의 의미를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장이 마련된다고 하면 조국 대표도 그런 논의의 장에 들어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먼저 여야 영수회담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과 예. 이재명 당대표 간에 이런 영수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범야권 연석회의는 지금 시점에 조금 맞지는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예.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그런가요? 돼서요. 이제 오늘 이렇게 민주당 예. 분위기 짚어봤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또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런 예고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